초반부에 저는 질문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질문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 왜? 라고 하면 논리적인 연산 과정이 좀 생략되어 있는 학생들은 저기에 나와 있는 조건 제시법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게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라는 걸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도 사실상 집합의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야 니네가 행렬 배웠지? 그치? I행 J열의 원소는 J행 I열의 원소의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눈깔에 이것만 보이면 맞춰야 되는 거니까 봐봐요. 1행 1열은 1행 1열의 역수입니다. 그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 IJ에 1을 넣어봐. 1행 1열은 1행 1열의 역수여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역수여야 되는 게 첫 번째야. 자기가 자기의 역수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의 역수인 건 누구밖에 없어? 1, 0, 마이너스 1밖에 없다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일단 기억은 빠이빠이야. 안녕 친구. 1행 2열은 2행 1열의 역수여야 됩니다. 1행 2열과 2행 1열은 서로 역수여야 됩니다. 기억 참 아깝네, 그지? 여기는 맞아. 서로 역수라는 건. 얘와 얘는 역수입니다. 오케이. 얘와 얘는 역수입니다.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꺼져. 얘와 얘는 역수입니다. 그거까지 괜찮아. 2행 2열은 2행 2열. 자기 자신의 또 역수여야 돼. 그럼 1, 0,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1,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자, 되는 거? 니은, 니은이다. 이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계산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특히 두 번째입니다. 빼먹는 게 없어야 돼. 이 조건과 규칙은 정의된 범위 안에서는 다 먹혀야 돼요.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실게요. 그렇지. 그렇지. 집합, 보세요. 집합 S의 원소는 누굽니다? 소문자 X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X입니다. 복잡해 보이죠? 이 집합 S의 원소는 개수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X가 이 집합 S의 원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한 소문자 A와 소문자 B는요. 여러분 A, B는 어떤 고정된 숫자일 테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1차 방정식이란 뜻이에요. 근데 1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야? 한 개지 뭘. 한 개지 뭐. 근데 1차 방정식의 해 X가 무수히 많고 싶대. 무수히 많고 싶대. 무슨 뜻이야? 항등식이란 얘기죠. 2x는 2x다. x 플러스 4는 x 플러스 4다. 항등식이 되면 x에 누가 들어가든 다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정리를 좀 해봤을 때 이 녀석이 x에 대한 뭐가 됐으면 좋겠다? 항등식이 됐으면 좋겠다 예요. 그런데 지금 항등식이 되나 한번 봅시다. 7x 플러스 2a-1은 1차항과 상수항이 제대로 구분이 돼 있고 얘네들은 둘 다 x의 1차항이에요. 13-3bx야. 같아야 돼. 1차항끼리 항등식이 되려면. 상수항끼리 0이죠. 뭘. 없으면 0이지. 2a-1이 0이 되고 7과 13-3b가 같아지면 x가 누가 들어가든 간에 다 성립한다는 얘기다. 그러면 원소 x는 수십 개, 수만 개, 수천 개, 무한 개가 될 거다 이 얘기죠. 첫 번째입니다. 7과 13-3b가 같아야 된다. 동시에 2a-1과 0은 같아야 된다. 됐죠?
B값은 2겠죠. A값은 2분의 1입니다. 두 개를 곱해달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1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답이 맞나요 이게? 저 강조했어요 이거. 저 기호와 표식을 제대로 이해해달라. 저거 쉬운데 개념 못 잡으면 틀린다. 그리고 시험에는 무조건 나온다. 첫 번째입니다. 집합, 원소를 10만 갖고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죠. 뭐 집합 안에 10밖에 없다는데 1개지 뭐. 똑같아. 집합인데 원소를 15만 갖고 있는 집합의 원소 개수는 1이죠. 2이 1보다 크다? 불가능한 얘기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원소가 3개니까 얘는 3이라는 항이었던 겁니다. 집합의 원소가 2개인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2라는 얘기입니다. 3에서 2 빼서 3이 된다? 미친놈이죠. 원소가 0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 1개예요. 개수예요. 개수. 값이 아니야. 중요하다. 공집합이야. 그냥 공집합이야. 원소의 개수는 몇 개? 0개죠.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0개고 7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개지 뭐. 0과 1을 더하면 1이죠. 봐. 집합 A가 희한하게 생긴 놈이야. 집합 A는 집합 안에 공집합이 들어있어요. 설명했어. 엄청 중요하다고. 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공집합이라는 거 1개가 있는 거라고. 분명히 설명해서 얘와 얘 차이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야. 얘는 집합은 집합인데 아무것도 없는 애. 얘는 집합은 집합인데 그 안에 공집합이라는 집합이 있는 애. 이것도 하나의 원소 취급을 할 수 있다. 라는 거였습니다.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얘였어요. 그래서 원소가 1개 있는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저것만 알아두면 틀릴 게 없어. 더 바꿔서 못 내거든. 그렇지. 집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저 조건 제시가 까다로운 거야.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보세요. AM이라는 집합의 원소는 X인데 X는 루트 M 이하의 짝수인 자연수다라는 거야. 그럼 제가 A1부터 해볼게요. A1이라는 집합의 원소 X는 루트 1이지 1 이하의 짝수인 자연수. 누구야? 아무도 없어요. 1 이하의 짝수인 자연수는 아무도 없지. 그럼 A2는 뭐겠어요? 루트 2, 1.4 이하의 짝수인 자연수? 아무도 없죠. 1.4보다 작은 짝수는 없으니까. 루트 3도 1.7밖에 안 돼. 1.7보다 작은 짝수? 역시 없는 겁니다. 자, 누구부터 얘기가 좀 달라지죠? 루트 4, 즉 2 이하의 짝수인 자연수. 누가 있어요? 2가 있죠. 얘부터 원소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루트 10 이하의 짝수인 자연수. 루트 10이 얼만데?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지? 루트 9보다 크고 루트 16보다 작아요. 3.뭐야? 3.뭐 이하의 짝수는 누구밖에 없어요? 역시 2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녀석의 원소의 개수니까 1이에요. 확정 1이에요. 이게 얼마? 36이야? 35야? 6이요, 36. 자, A36은 루트 36, 즉 누구? 6 이하의 짝수인 자연수. 6 이하의 짝수? 246이에요. 3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이 이제 시작한 거야. AK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구나? 4개구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게 하는 K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짝수인 자연수 4개는 누구죠? 2, 4, 6, 8이야. 즉 AK는 2, 4, 6, 8을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구 이하가 돼야 된다는 뜻일까? 이 조건에 따르면 누구 이하?
64부터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A64가 8 이하의 자연수를 원하니까 얘부터 2, 4, 6, 8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루트 65는 즉 이게 봐봐 여기가 지금 누구야? A64야. 아 대문자구나. A65도 돼. A66도 돼. A67도 돼. A68도 돼. 언제까지가 있을 거 아니야. 누가 들어갈 때까지야. 10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원소의 개수가 5개가 돼요. 얘 직전까지야. 10은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쵸? 즉 누구? A100부터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누구까지는 된다는 얘기예요? 64부터 99까지는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가능한 K는 64는 괜찮은 거야. 99도 괜찮은 거야. 자, 이거 세는 법 알죠? 많이 했으니까 서로 뺀 다음에 둘 다 포함해 주니까 1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에서 64를 뺀 36가지다. 해석 문제예요. 해석 문제. 아유, 이것도 너무 자주 나와서. 봐봐요. 우리 이 조건 앞에서 그 대표 문제라 그러나 예제라 그러나 거기서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자, A, B, C의 원소 중에 하나를 꺼내고 A, B, C 중에 하나를 꺼내서 2개를 더한 것이 B의 원소입니다. 같은 거여도 상관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이 X, 여기서 꺼낸 X와 여기서 꺼낸 Y가 같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은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전번에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었어요. X 플러스 Y. 자, A 꺼내고 A 꺼냈다. 2A예요. B 꺼내고 B 꺼냈다. 2B예요. C 꺼내고 C 꺼냈다. 2C예요. A랑 B를 꺼냈다. AB다. A랑 C를 꺼냈다. AC다. A랑 B를 꺼냈다. B랑 C를 꺼냈다. A랑 C를 꺼냈다. B랑 C를 꺼냈다. 총 9개의 케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3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곱해보면 9개의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같은 거야. 같은 거야. 그럼 몇 개야? 7개야. 자, 이걸 집합으로 표현해 볼게요. 집합 B는 원소가 X 플러스 Y니까 그 집합 B를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써볼게요. 2A 있습니다. A 플러스 B 2개 쓰는 게 아니고 같은 거니까 한 번 쓰는 거야. 한 번 쓰는 거. 그리고 A 플러스 C가 있고요. A 플러스 C 같은 게 있어요. 2B 있습니다. B 플러스 C 있으세요. 2C 있어요. 일단 이 6개가 가능하다라는 가정하에 걸리는 거 보이시나요? A 플러스 C와 2B가 같은 거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다는 거. 자, 근데 밑에 조건 조금 읽어볼게요. 이 집합 B의 원소들 중 제일 큰 놈이 20입니다. 무조건 누가 제일 커요? 이 C가 제일 커요. 이 중에 제일 컸던 C와 이 중에 또 제일 컸던 C 2개 뽑아서 합친 놈이 B의 원소 중엔 제일 크겠죠. 아, 얘가 20이다. 아, C는 얼마로 고정시켜준다? 10으로 내가 고정을 시켜줄게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제가 C는 전부 다 10으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잘 봐. 이게 제일 작아. 얘랑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어. A, B, C 중에 A가 제일 작아, A가 제일 작아. 이렇게 더한 게 제일 작아. 다른 같은 건 나올 수가 없어. 그쵸? 그런데 잘 보세요. 이 A 플러스 C란 놈과 A 플러스 B는 당연히 달라요. 얘는 똑같은 A에게 더 작았던 B를 더해줄게, 더 컸던 C를 더해줄게. 같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 보이죠? B 더하기 B와 B 더하기 C는 당연히 달라요. C가 더 큰 거기 때문에. 문제는 이거구나요. 쟤네들이 같으면
원소는 5개였다는 얘기고 쟤네들이 다른 거였으면 집합 B는 원소가 6개였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된 사람? 되겠어요? 케이스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A 플러스 C와 2B가 같은 경우, 즉 그럴 때는 집합 B가 2A,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같은 거니까 A 플러스 10, 즉 2B, B 플러스 10, 20이야. 이렇게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걔네들의 원소의 합이 얼마가 됐으면 좋겠다? 80이 됐으면 좋겠다. 다 더하면 80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이 빠지니까 얘 4개의 합이 얼마란 뜻이에요? 60이라는 얘기죠. 그럼 A 몇 번 더해줘요? 4번 더해줘요. B 몇 번 더해줘요? 2번 더해줘요. 10까지 더해요. 그랬을 때 6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자, 또 다른 케이스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쓰는 게 양이 많네. A 플러스 10과 이 A 플러스 10과 2B가 달라요. 그때는 얘도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란 얘기예요. 그럼 20이 빠졌으니까 나머지 5개의 합이 얼마가 되고 싶다? 60이 되고 싶다로 바뀌는 거야. 그럼 걔들 더해볼게요. 자, A가 하나, 둘, 셋, 넷, 4A. 그 다음에 B는 하나, 둘, 셋, 넷, 또 4B야. 숫자는 지금 남은 게 12개가 있네요. 이러면 6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4A 플러스 4B가 40이라는 얘기니까 4B가 요때는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기만 하면 돼요? 10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요, 4A 플러스 2B가 넘어가시면 50이고 2A 플러스 B가 25란 얘기인데, 선생님 저건 경우의 수가 되게 많은데요. A는 다른 말로 하면 얼마예요? A는 2B 마이너스 10이에요. A 대신에 2B 마이너스 10을 넣어도 돼요. B가 고정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식이 결국 몇 개 나오신 거야. A, B 2개 문자에 식이 2개 나왔다는 뜻 아니야. 연립방정식이니까 A도 B도 고정이 된다는 얘기야. 얘는 고정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럼 연립해서 풀어볼게요. 이렇게 하자. 여기다 하자. 2B 대신에 A 플러스 10을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5A가 40이라는 얘기니까 A 값이 8이라는 얘기예요. A가 8이면 18이니까 B는 얼마라는 뜻이야? 9라는 얘기예요. 맞나? 나 계산 똑바로 한 거 맞나? 네? 근데 4A 플러스 2B하면 10이에요. 하나, 둘, 셋, 4A랑 2B랑 10이 있잖아. A 플러스 10. 에? 아, 20이구나. 아, 그게 틀렸네. 20이니까 이게 40이고, 그럼 5A 플러스 10이 40이니까 A가 6이라는 뜻이네요. 그럼 A가 6이면 16이니까 B는 8. C는 원래 10으로 고정. 즉 A, B, C는 누가 된다? A, B, C는 6, 8, 10이 된다. A, B, C. 그런 집합 A의 개수예요. A의 개수. 요거 한 개야, 한 개. 집합 A의 개수. 요거 만족시킬 때가 한 개. 일로 갑시다. C는 집합 A에게서 C는 10으로 일단 역시 고정이 된 상태예요. A 플러스 B가 10이 되기만 하면 되고요. 자연수기만 하면 돼. 크기는 다르기만 하면 돼. 합쳐서 10이 되는 두 개의 자연수 A, B. 19, 28, 37, 46, 55, 대체 노노. 64 안 돼. A가 더 크면 안 되거든. 19, 10, 28, 10, 37, 10, 46, 10. 집합 A의 개수 몇 개? 4개. 그래서 가능한 집합 A의 개수는 총 5개다.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이거 되게 잘 나와요, 문제가. 생각보다 엄청 잘 나옵니다. 이게 답이 맞나요? 네.
사실은 좀 과하게 문제집들이 이 집합에서 애매한 저 개념들을 자꾸 넣었는데 실제 시험을 보시면 몇 문제 나오진 않을 텐데 한두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집합 A의 원소는 공집합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집합 BC도 A의 원소입니다. 집합도 집합의 원소일 수가 있어요.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잠깐만요. 심심하니까. 이거예요? 봅시다. 공집합이 A의 원소 맞아요. 그쵸? 뭐 꼭 그릴 필요는 없는데 집합 A에는 공집합이라는 놈, 제가 그냥 제대로 표현할게요. 공집합이라는 놈, A라는 원소, B라는 원소, 집합 A, B도 A의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공집합이라는 녀석은 원소가 맞아요. 원소 맞아요.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추가해보자면 이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죠.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일 수 있어요. 공집합은. 자, 그래서 안 된다 그랬으니까 기억은 틀린 거고요. 예, 맞아요. 이건 뭐가 나오든 맞아요. 니은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니까 공집합은 A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럼 무조건 맞죠. 디귿이 틀린 이유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으면 맞죠. 집합 B도 A의 원소입니다. 그럼 맞죠. 근데 문제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맞는 거죠. B가 A의 원소입니다는 맞아요. 근데 저게 집합 B는 없었습니다. 저런 데 없었으니까 안 되고요. 공집합과 B만 있는 요걸 하나의 A씨 어떻게 해야 돼? 얘만 새로운 집합으로 봐서 걔도 A의 부분 집합이 맞나요? 네, 맞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원소 A가 있는 집합은 있을 수 있는데 원소 C가 있는 부분은 없어요. 원소 C는 없어요. A한테.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도 A랑 여기가 BC였네요. C를 묶을 수가 없어요. C는 이 원소 안에 이 집합에 A의 원소 집합에 C가 있었기 때문에 묶을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B랑 집합 BC 이렇게 묶은 부분 집합은 얘한테 부분 집합이 되는 것도 맞죠. 원리만 잘 파악하면 이거는 한정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계산 문제 나왔네요. A가 B의 부분 집합입니다. 자, 원소 나열법으로 나왔는데 2라는 원소와 2A 플러스 1을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2와 2A 플러스 1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합의 표기 방법에 같은 집합은 병렬 표기를 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다른 원소입니다. 집합 B의 원소는 6이 있고요. A-1이 있고 B가 있는데 A가 B에 포함이 싹 된대요. 즉 2와 2A 플러스 1은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2라는 놈이 당연히 6은 아닐 거고 얘나 얘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가 될 텐데 첫 번째 케이스로서 2와 A-1이 같을 때를 생각해보고 두 번째 케이스로서 2와 B가 같을 때를 생각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건 A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이건 3이라는 뜻입니다. 자, A가 3일 때 귀찮지만 다시 집합을 정리를 해볼게요. 2가 있고요. A에 3이 들어가시면 7이 되시죠. 집합 A의 원소는 2와 7이었다는 얘기고 6이 있고요. A에 3 들어가면 2가 되고요. B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집합 A가 집합 B에 다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누가 7이다? B가 7이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A가 3, B가 7. 그래서 A랑 B랑 더하면 이 경우에는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B가 2일 때 집합 A를 써볼게요. 자, B가 7일 때 집합 B를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조건 얘가 얼마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2가 돼야 되는데요. 그쵸? 얘가 무조건 2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 2가 없잖아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얘기 아니야?
제가 잘못 썼죠. B가 얼마일 때? B가 2일 때를 한 거예요. 그럼 2가 있고 됐죠? 얘랑 얘가 같거나 얘랑 얘가 같거나 둘 중에 하나네요. 그쵸? 포함이 되려면 그럼 여기에 새끼 케이스로 2a 플러스 1이 6이 될 때와 2a 플러스 1이 a 마이너스 1이 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요건 a가 얼마란 뜻입니까? 2분의 5라는 뜻이죠. 이건 이항해 보시면 a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2라는 뜻이죠. 아, 아니구나. a가 마이너스 2라는 뜻이네요. 그때 집합 a, b를 다시 확인해 볼게요. 요때부터 봅시다. a가 2분의 5면 이게 6이 된다는 얘기고 a가 2분의 5면 그걸 빼니까 2분의 3이 된다는 얘기예요. 2 들어가고 6 들어가니까 성립은 해요. 그때 a, b의 합은 2분의 9가 나올 수 있겠죠. 요 케이스에서 a가 마이너스 2면 얘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마3이라는 뜻이죠. 마이너스면 또 마3이야. 2 들어가고 마3 들어가니까 성립해요. a가 b의 부분집합 맞고 a, b를 더하면 0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출제자가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달랍니다. 네, 이게 맥시멈 값이고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0일 때가 최소값이네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10인가요? 이게? 네. 경우의 수 문제예요. 방정식이거나 경우의 수거나. 32번 보실게요. 야, 이거는 솔직히 질문해도 되는 문제 맞다. 해석이 좀 더럽네. 봐요. 집합 A는 원소 소문자 A, B를 갖고 있는데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문제 다 숨어 있어요. 집합 P 가로 A는 당연히 집합이에요. 그런데 그 집합 PA의 원소 나열이 안 돼 있으니까 원소 나열을 해줘야 돼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대문자야. 집합 P 가로 A는 원소가 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그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인 X로 집합을 넣어주세요. 집합 PA의 원소는 집합입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의 부분집합을 다 써봅시다. 공집합이 있어요. 집합 A만 들어간 부분집합도 A의 부분집합이에요. B만 들어간 놈도 그래요. 누구도 있어요? 다 들어간 놈도 돼요. 이게 쓸 수 있었냐, 이걸 쓸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 사람. 너무 숨겨놨어요. 학생들이 문제 잘 안 읽는 걸 판단을 하고 확 내버린 거야. 좋은 문제 맞아요. 오히려 아까 거보다 훨씬 좋습니다. PA의 원소로서 B가 있습니까? 아니요. 집합 B는 있지만 원소로서. 그냥 순수한 B라는 원소는 PA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이지창자리를 썼으면 맞는 말이지. 맞아? 아니야.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집합 B가 PA의 원소야. 기억은 틀렸어요. 공집합이라는 녀석을 갖고 있는 집합. 얘가 PA라는 녀석의 부분집합은 맞죠. 그쵸? 이해는 되세요? 그리고 당연히 얘도 무조건 맞습니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은 공집합이니까. 아까 그거예요. 앞문제에서 봤던 거. 집합 A는 있어. 그럼 맞다 그런다고. 큰일 난다. 집합 A는 PA의 원소예요. 부분집합이 아니고 원소예요. 원소.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맞아요. 집합 AB는 PA의 원소입니까? 네, 맞아요. 원소예요. 집합은 집합을 원소로 가질 수 있어요. 저렇게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와
이거는 다른 말이에요, 아예. 자, 이제 방정식, 부등식 문제로 또 넘어갔네요. 자, 아까랑 틀려요. 집합 A의 원소는 X라는 소문자 원소입니다. 근데 그 조건이 2와 15 사이의 소수. 자, 원소 나열법으로 써보죠. 3, 또 5, 그리고 또 7, 8 안 되죠, 9 안 되죠, 10 안 되죠, 11 돼요, 13 돼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됐죠? 자, 2와 15 사이의 소수들을 다 썼어요. 걔네들의 부분집합 중에서 그렇죠. 원소의 합이 25보다 더 큰 부분집합. 자, 선생님 이거 잘 보세요. 이런 문제 되게 중요해요. 까딱 잘못하면 틀리니까. 여러분, 이 녀석의 부분집합은 총 몇 개입니까? 32개예요. 원소가 5개니까 2가 5번 곱해지니까 32개의 부분집합들이 나와. 거기에는 원소가 하나도 안 들어간 놈부터 한 놈씩 들어간 놈, 2개씩 들어간 놈, 3개씩 들어간 놈, 4개씩 들어간 놈, 5개 다 들어간 놈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합이 25보다 크려면 큰 원소들이 많이 더해지면 25를 넘어간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그러면 공집합은 당연히 안 될 거고, 원소가 아무도 없으니까 합이 25로 못 넘을 거야. 원소 1개 딸이들 어떠세요? 절대로 못 넘어가요. 자, 원소 2개 딸이들로 합을 25 이상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안 돼요. 제일 큰 게 11과 13이에요. 원소 2개 딸이들은요, 얘가 제일 큰데 얘도 합이 24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개도 원소가 없는 놈, 원소 1개인 놈, 원소 2개인 놈들의 부분집합은 합을 25를 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꺼져. 몇 개부터 보겠다? 3개 딸이부터 보겠다. 큰 거 위주로 보세요. 큰 거 위주로. 7, 11, 13이 제일 커요. 무조건 25 넘죠. 5, 11, 13도 25. 이게 벌써 24인데 뭐. 11, 13이 들어가면 무적이구만. 누가 들어가도 상관없구만. 그러면 이렇게 세시는 거야. 11, 13이 들어가면 상관없어. 3이 들어가든 5가 들어가든 7이 들어가든 상관없다. 몇 가지 경우다? 3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3이 들어가도 되고 5가 들어가도 되고 7이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 원소 3개짜리 중에서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7, 13 합이 20이야. 합이 20이야. 누구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돼요. 그쵸? 3은 들어가 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3은 들어가 봤자 합이 25가 안 돼요. 7하고 13이 들어가게 되면은 한 가지가 나오는구나. 5하고 13이 들어가시면요, 3밖에 안 남거든요. 그쵸? 이해돼요? 몇 개? 4개예요. 4개예요. 아니면 이렇게 세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원소가 3개 들어가야 돼요. 3개 들어가서 합을 25보다 크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서 원소가 3개 들어가는 녀석은 몇 종류일까요? 원소가 3개 들어가는 건 몇 종류일까요? 야, 근데 선생님 하나 물어보죠. 선생님 헷갈려서 여러분이 순열과 조합을 배웠나요? 서로 다른 5개의 원소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돼요. 얘는 OC2라고 보셔도 되니까 10가지입니다. 즉 원소 3개가 들어가는 집합은 10가지예요. 10가지 중에서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구분해 볼게요. 선생님 천천히. 여기 시간 쓰는 이유가 있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넣으면 될까? 3, 5, 7 다 들어가다. 작은 거 위주로 들어갔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이 들어가, 5가 들어가, 그러면 누가 들어가야 돼요? 벌써 8밖에 안 되는데 13이 들어가도 망한 거야. 그쵸? 3, 5가 들어가는 순간 지옥불이 터져. 몇 가지? 나머지 3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요런 경우 3가지는 안 된다는 얘기. 10개 중에 3개는 안 돼요. 그쵸? 자, 그러고 3, 7이 들어가는 건 어때요? 그럼 그 다음으로 작은 거 3, 7이 들어가면 10이야. 13이 들어가도 또 돼? 안 돼? 안 돼. 25를 못 넘어가.
그러면 3, 7, 5는 이렇게 써서 3, 5, 7은 안 돼. 3, 7이면 11, 13 또 몇 가지가 안 돼요? 두 가지가 안 돼요. 그쵸? 그리고 30일 넣습니다. 뭐도 안 돼요. 14밖에 안 돼. 근데 13 들어가는 건 되잖아. 그럼 다 되는 거 아닌가? 5개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치, 헷갈리지. 몇 개일까? 아까 우리가 봤던 건 4개 아니었나? 하나씩 다 써볼게요. 이 10가지를. 연습이니까 지금은. 하나씩 넣어봅시다. 3, 5, 7, 3, 5, 11, 3, 5, 13. 3, 5 들어간 것들이고요. 3, 7, 11, 3, 7, 13. 됐죠? 그 다음에 3, 11, 13. 지금 3이 들어간 건 다 한 거야. 그럼 3이 안 들어간 거 한번 해볼게요. 3이 안 들어간 거. 5, 7, 11, 5, 7, 13. 됐죠? 그 다음에 7, 11, 13. 뭐 하나 빠졌는데? 뭐 빠졌어요? 10개라며. 5개 중에 3개의 원소가 들어가는 게 10가지라면서요. 근데 선생님 지금 9가지밖에 못 찾았거든요. 3이 들어가는 놈들, 5가 들어가는 놈들, 5, 11, 13이 빠졌죠. 자,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이렇게 위험해. 빼먹을 확률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해 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색칠을 하면 되는 거고 보라색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되겠죠? 될 거예요. 여기까지가 딱 25입니다. 그쵸? 안 돼요. 그쵸? 이거는요. 되죠? 안 돼요. 또 안 돼요. 또 안 돼요. 또 안 돼요. 또 안 돼요. 4개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두 번째 찾을 때는 왜 5개가 안 됐지? 1개를 왜 더 못 찾았지? 자, 넘어갑시다. 연습하는 거니까. 원소 3개짜리는 몇 개? 4개가 가능하다. 부분집합으로서 원소가 3개인 놈들은 부분집합으로서예요. 4가지가 가능하고 원소 4개짜리로 갑시다. 여러분 원소 4개짜리는 몇 개일까요? 5개 중에 4개를 선택하는 거 5가지죠. 쉽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돼요? 3, 5, 7, 11까지 되는 거 13을 뺀 거야. 3, 5, 7, 13 11을 뺀 거야. 3, 5, 11, 13 7을 뺀 거야. 3, 7, 11, 13 5를 뺀 거야. 7, 11 5, 7, 11, 13 3을 뺀 거야. 됐죠? 5개 중에 하나를 뺀 것들이야. 제일 작은 것만 해봅시다. 이거 합이 얼마예요? 25 넘어요? 안 넘어요? 넘어요. 4개짜리는 뭐하다?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분집합에 원소의 개수가 4개인 것들은 5개가 다 된다. 자, 뭐 하나 남았어요? A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5개, 5개 다 들어간 놈. 당연히 되겠죠. 그 한 가지는. 그래서 가능한 게 몇 개? 10개다. 9개. 답이 9개야? 나 뭐 잘못했네. 25 나타나야 되는데 25가 25짜리가 하나 들어갔어요. 어디서? 네, 3개짜리에서? 3개짜리 뭐가 25였다? 그리고 뭐 제가 하나 빼먹었나 보네요. 이거는 5개가 맞고 요게 하나가 빠졌나 보네. 25보다 큰 거군요. 25부터는 안 되는 거군요. 예.